상관없어요. 그냥 그 시작하죠. 자, 들어갑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가 드디어 8월 1일자로 공식 발족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대로 이제 조직을 갖추고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번 제가 첫 방송을 했는데 참 저희로서는 상당히 많은 반응과 호응이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이 그때 저희가 급히 하느라고 좀 머리도 좀 덜 다듬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어수선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약간 질책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약간 분칠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비비크림도 처음 바르셨습니다. 제가 발라드렸는데요. 예, 소장님 어떠십니까? 아니, 날마다 화장하시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 반응 보셨을 텐데 참 저희가 오늘 마침 또 연구소도 발족하고 하는데 이 반응을 보면서 소장님 뭐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네, 뭐 우리가 처음에 뭐 연습 삼아서 해본다고 했는데 그걸 막상 띄워놓고 보니까 이제 반응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말을 들어보니 주변 분들이 그런 대로 괜찮게 사람들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이렇게 평들을 해주셔서 좀 마음이 좀 가볍고 또 속으로는 은근히 잘했구나라는 그런 자평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북맹타파를 확실하게 해서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 처음 전화 다시 드릴 때. 읽으시죠. 그냥 가셔도 돼요. 나원 참. 예. 하필이면 전화가 와. 마누라 아니야? 러브체인데? 자기 러브체 우리 집사람이네. 예, 저희들이 처음에 시험 삼아서 연습 삼아서 한번 좀 만들어 본다라고 해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출연을 했었는데 그걸 이 친구들이 그냥 바로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응이 또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정규제 TV에 맞서는 뭐 정일용 TV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김 기자가 오늘 꼭 먼저 서주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예, 저희가 지금 북한을 알리기 위한 방송을 이제 시작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공교롭게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는데요. 자, 유튜브 통한 북한 방송 시청이 엄청 늘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해외 서버에 차단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을 이제 통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한 부분, 그런 기사인데요. 그 누리꾼들의 이제 북한의 컨텐츠 수요가 이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네. 북한의 이를테면 친북 성향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 이런 취지의 기사로 보여지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에 적시한 내용을 보면 온라인에 무단 배포할 경우에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7조에 위반돼서 처벌될 수 있다. 무섭습니다. 보안법? 예. 그런 부분인데요. 기사에 보면은 지난해 7월에 만들어진 유튜브상의 붉은별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답니다. 저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요. 아직도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국내외에서 이제 구독자가 8,511명, 그리고 1,069개의 지금 동영상물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북한의 자체 영상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영상물 자체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사실 많은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가서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보안법 얘기하니까 막 가슴이 확 답답해지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북한 콘텐츠 이런 것들은 마음 먹으면 지금 얼마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미국 도서관에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보니까 웬만한 데 가면은 솔직히 다 열람하고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현재 법 규정이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안법이 등장했는데.
그 국가보안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 법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 법이 있으면 그런 법을 여러 개 만들면 저절로 나라가 이렇게 안전해진다. 그럴 것 같은 법을 많이 제정을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그런 느끼고 계신 분들도 국내 여러 국민들 중에 상당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야, 이 보안법 문제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완전 폐지냐 뭐 부분 개정이냐 가지고 이게 굉장히 폭발력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이 북한 콘텐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이제 북한 콘텐츠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북한 콘텐츠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남한 이 땅 여기만 제외해 놓고는 전부 다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접하고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만 못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죠. 아까 그 법 때문에. 예. 좀 더 정확히는 이제 그 법에서 이제 파생이 돼서 나온 그 예. 뭐죠? 그 특수자료 취급 지침. 네네. 그 새끼보안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전부 다들 아는 것을 우리만 모르게 하는 그런 그 장치를 마련을 해두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어떻게 서로가 화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특수자료 지침 김 기자 요즘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있던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특수자료 취급 지침이라고 하는 거, 뭐, 많은, 어떤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은, 북한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들, 우리가 소위 이제, 빨간 책, 또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빨간 하는- 책이 그런 책인가? 뭐, 빨간 책은 좀 다른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튼, 빨간 책이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습니다. 표지가 대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 뒤에 예. 저기 빨간 책 예, 있습니다. 그 북한 컨텐츠들을 우리가 아무튼 국내에서 엄청나게 일반 국민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상당히 많은 규제 장치들이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국가보안법상의 어떤 이런 이유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각 기관들, 북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기관들은 특수자료 취급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규정을 둬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 특수자료 취급 지침. 예. 근데 뭐 저 같은 일면 주니어 기자들 입장에서 봐도요. 사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좀 시대착오적인 규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이 선배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북한 콘텐츠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그 누구나 휴대폰 하나만 가지면 전 세계 어디서 만들어진 영상들 다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열려져 있는데요. 정작 누구나 볼 수 있는 접하는 그런 영상들을 그런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뭐 일면 접하거나 또는 그런 분들이 유포되거나 했을 때 국가보안법 딱지를 걸거나 여러 가지 다른 규범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 그거는 조금 말이 문제가 안 있지 된다. 않나.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예전에 저 동서독 경우를 보면 서독에서 동독의 방송을 전면적으로 시청하라고 이렇게 개방했는데, 그건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동독 주도로 뭘 했다 뭐 이런 건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독일 통일이 됐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